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대부분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등 변경 또는 신설되는 소식들인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되는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내용들만 골라봤습니다. 각각 개요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고 지원 금액은 얼마나 오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시고 주위에 가족, 친지, 이웃 등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 금액을 인상합니다. 단독 가구는 165만원으로, 호벌이 가구는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 요건은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 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중 세액 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5년 이하는 100만원, 6에서 10년은 200만원, 11년에서 20년 이하는 250만원, 20년 초과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 공제금액 상향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세부담 상한의 경우 종전의 다주택과 그 외 일반 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의 주택의 경우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여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자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입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 공제 조정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 1200만원까지 세율 6% 구간을 1400만원으로, 1200에서 4600만원까지 세율 15% 구간을 1400에서 5000만원까지,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세율 24% 구간을 5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무주택자의 주거 및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를 확대합니다.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7%로 상향합니다. 총금여가 5,500만원 이하는 12%에서 17%로, 총금여가 5,500에서 7천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임차자금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방어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고 영화 관람료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소비증가분 추가 공제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2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 공제합니다. 단,
영화 관람료 사용분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입니다. 집값 급등기에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 LTV 한도가 20%에서 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규제 지역 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또한 규제 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5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청년도약 계좌 출시입니다.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 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 306만 명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도약 계좌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월 70만 원을 5년간 부으면 5천만 원이 된다입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본인 소득은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세 6,3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고소득 청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본인이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저축을 하면 은행이자 7에서 8%에 더해서 정부에서 최대 6%의 매칭금을 지원해주고 비과세 혜택까지 추가해서 5년이 지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된 연령 계산 시 미산입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입니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의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됩니다. 온라인 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며 온라인 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로 상향하여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3에서 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2023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상향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시간은 늘리고 지원 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 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원 시간은 2022년 연 840시간에서 2023년 연 960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가구는 2022년 7만 5천여 가구에서 2023년 8만 5천여 가구로 확대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됩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2022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0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1인 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됩니다. 질병, 위기 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 동행 및 단기 가사 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 노년 등 1인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9에서 24세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소득,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확대입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에서 24세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위기 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21억 4,700만 원에서 2023년 35억 8,700만 원으로 14억 원을 증액합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었고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존 생계급여 3,500에서 6,900만 원으로 의료급여는 2,9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던 것이 5,300만 원에서 9,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기존 생계급여 5,2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의료급여는 3,800만 원에서 1억 원이던 것이 1억 1,200만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 5천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 재산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2년 하반기 대비 5.47%가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에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이고 생활준비금 공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단가 인상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가 2023년에 50% 인상됩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023년 총 41만 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확대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 수당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허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약 2,700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추가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1만 명 이상 확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제공합니다. 다음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에게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도입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보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입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지원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미용 및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을 제외합니다. 한도는 기존 연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비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하던 것을 10% 초과시 지원으로 대상 기준은 5억 4천만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음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 수준 확대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 도전 사업을 확대합니다. 5개월 이상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 수준도 확대됩니다.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참여 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입니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에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 취업 시 조기 취업성 공수당을 자녀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 취업성 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자녀 수당 200만원의 50%인 100만원을 조기 취업성 공수당으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 주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은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입니다.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기존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합니다. 신규 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 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은 2023년 1분기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청년동 영농정착 지원 사업 확대 개편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합니다. 사업 선정 규모를 2억 명에서 4억 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 지원금을 월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도 추진합니다. 융자자금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소규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합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4개 자금, 즉 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 문학, 과은 규모화로 한정되었던 것이 54개로 대폭 확대됩니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잘 사는 어촌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시행합니다. 어촌 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 300개의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유형 1은 국가원과 같은 중심 어촌은 역동적인 경제생활 서비스의 거점 25개소 개소당 300억 원으로, 유형 2는 주변 지역은 정주 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생활권 175개소 개소당 100억 원으로, 유형 3은 소규모 어촌으로 낙후되어 어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 100개소, 개소당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에는 1차년도 사업 대상지 60개소 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를 선정하고 구체적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병 봉급 인상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합니다. 2병은 60만 원, 1병은 68만 원, 상병은 80만 원, 병장은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입니다.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여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3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입니다. 동호 사망으로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2022년 12월 13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답례품 사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기부 시스템인 고향사랑이음으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는 16.5%를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 혜택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능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사진 한 장을 전자민원 창구 정부24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민원 창구 정부24를 이용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가 선택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십지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여러 분야에 걸쳐 2023년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다소 길었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